최근 중국의 공기질은 개선됐지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환경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. 이처럼 주요 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초미세먼지가 최대 42% 감소했다고 나옵니다. 혹시나 해서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반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이처럼 지난 10년간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에 더 위협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더 나빠졌습니다. 일단 중국 대변인이 내세운 근거 자체는 사실인데요. 하지만 중국 미세먼지의 절대량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서울보다 2~3배 높고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입니다.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중국 대변인이 든 또 다른 근거는 한국과 가까운 주요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였습니다.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이 더 높다는 거였는데 확인해보니 동북부의 주요 도시들이 실제로 서울보다 수치가 낮았습니다. 하지만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데는 이산화질소뿐만 아니라 황산화물도 주요 원인인데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황산화물은 석탄에서 주로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60%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.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런 허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학계는 물론 심지어 언론사 간에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애매모호합니다. 중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다만 국외적 영향이 최소 30%에서 최대 80%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.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조건에 맞춰 중국의 영향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건 현재 연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중국 측 미세먼지 자료의 신빙성도 여전히 논란거리고 또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. 중국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가 불확실하고 또 풍속, 풍향들 기상도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고 또 우리 국내 배출량도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결과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.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보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. 사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도 주로라는 단서를 단 만큼 중국의 영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YTN 박기현입니다.